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87년의 블랙먼데이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었는데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늘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아시아장, 오전장 중에 선물 시장이 상승 전환했고 또 현재는 현선물 시장 모두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5%가량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 자,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인 채로 2에서 3%가량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의회는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서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파악하시고 매매 전략들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더 알찬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엔젤 트레이더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한다는 점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참으시면 이제 주말이 왔으니까 엔젤님과 같이 차트 공부도 해보고 저랑 같이 경제 공부도 같이 마지막 날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일부터 기다리던 주말이 그렇죠. 드디어 왔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저희 1시간 이렇게 방송하고 끝나면 바로 주말이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 시간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엔젤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오늘 또 방송국이 아닌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같이 코로나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가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이 시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거고요.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우리는 방송 보시면서 수익도 챙겨가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3.56% 상승입니다. 2,5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4.1% 오름세입니다. 7,5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27% 상승입니다. 32.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1.19% 하락세입니다. 1,57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1% 하락세입니다. 1.112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지금 선물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낙폭은 컸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양봉 만들어내고 있는 것 좀 기분이 좋은데요. 자, 지수 선물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 어제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세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오후 한 1시 반쯤인가 그때까지는 마이너스 한 2%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상승 반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무슨 캐나다 쪽 제약회사에서 무슨 백신이 나왔다는 루머도 돌았고 뭐 그런데 그것도 뭐 임상 시험 하면 뭐 8월이나 뭐 10월, 12월, 11월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줬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솔직히 왜 오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세라고밖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원유도 마찬가지 지금 모양새인데 아까는 8%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또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뭐 3%, 4% 정도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증시와 같이 약간의 기술적 반등세와 함께 뭐 오늘은 조금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3대 지수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뛰면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그런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우가 지금 500포인트, 580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개장을 했죠. 5%대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그 폭을 좀 절반가량 줄여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2.77% 상승해서 21,788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3.4% 상승해서 2,566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3.38% 상승해서 7,445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뒤 지금 3대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 처음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500포인트대로 절반을 반납을 했고요. 어제 손실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는 만회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미 증시 개장하자마자 갭을 띄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이 이 공용 기업들의 매수 의견 비중을 또 강하게 두자 프리마켓에서 애플 주가가 7%가량 급등을 했었고 지금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 주가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14%, 또 아메리칸 항공이 9.2%로 지금 이 항공사 주가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워렌 버핏의 예상이 맞았었네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발표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들과 백악관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거의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안정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역시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서 조정이 좀 완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들의 신빙성이 더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른 조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서 투심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다양한 외신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다가서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이 단기 자금 시장 지원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증시가 폭락하자 이 뉴욕 연은이 지금 뭐 공개를 했는데 레포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내놨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물 레포가 5천억 달러 한도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또 1개월물 레포 역시 5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날부터 다음 날까지 총 이틀 동안 추가되는 유동성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뉴욕 연은은 다음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3개월물과 1개월물 레포 거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채 매입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이 매달 600억 달러 한도에서 단기물 국채만을 순매입을 했었는데 매입 대상을 1년 이하 단기 채권과 물가 연동 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시장의 이례적인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은 이 조치가 기술적 개입이지 양적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초단기 자금 시장에만 주력했던 연준이 이렇게 장기물 유동성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양적 완화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5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사했는데 지난 2월에는 그나마 1.9%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의 75%가 코로나19가 올해 미국 성장률에 아주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이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는 1.2%였는데 이전 조사보다 0.6%가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2.3%였으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한 응답자들이 연준의 다음 행보, 바로 추가 금리 인하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94%나 말했다고 하는데 또 이 중에서 절반가량 과반수 이상이 다음 주인 17일부터 18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역시 연준의 추가 조치가 임박했으니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ING 역시 다음 주에 기준금리가 100bp 정도 인하가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음 주에 추가 금리 인하의 예상을 좀 무게를 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 시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전에 이 추가적으로 패닉성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같이 패닉을 해서 미 증시에서 급락장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FOMC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CNBC,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등등 대형 외신에서 줄줄이 이렇게 좀비 기업의 파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가장 많이 눈에 띈 외신이었고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 덕분에 겨우겨우 연명해왔던 기업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 비용들이 하락을 했고 또 투자자들이 국채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험한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미국 기업들 6개 중에서 1개 기업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좀비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가 전례 없는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른 통신에서 나온 보도도 살펴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격차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폴트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강하고 또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큰 좀비 기업들이 16%나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5%나 더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용 스프레드 걱정하는 기사들이 오늘 조금 많더라고요.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용 등급에서 어떤 조작이 이루어져서 이 주택 모기지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이 이렇게 꺼지면서 위기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 밥 맥널리가 유가가 지금보다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시장 혼란과 유가 하락에도 사우디가 산유량을 일방적으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페인 포인트, 통점에 다다를 때까지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페인 포인트, 아주 아픈 곳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이 말인즉슨 지금 문제가 단순히 유가가 아니라 양 국가 간의 자존심, 명예, 권력 뭐 이런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국가가 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충격이 이 전문가도 처음 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예측이 되지 않는데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있는데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인기 많은 쭌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행복한 투자자 엔젤 트레이더님 그리고 인기 많은 우리 쭌 차장님과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전략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S&P 500 4.56%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6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두 분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은 저도 일단 이제 같이 팻말을 들었고요. 엔젤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그리고 쭌 차장님과 저는 일단 업을 들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엔젤 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젤입니다. 뉴욕 지금 증시는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도입한 여파로 폭락세를 기어 현재는 잠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 수 없는 금융시장이 지금 1987년 이른바 블랙 먼데이죠. 당시 22% 이상 추락한 이후 지금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증시 거래가 15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크도 지난 9일 이후 또다시 발동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도 금지 대상이 된다고 잘못 발언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 조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양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막대한 것이라고 엔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급부상하면서 한때 미증시가 낙하하면서 정시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반등, 말 그대로 잠시 반등 자리이지 시장은 곧 다시 요동을 칠 것이라고 엔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를 잠시 간망으로 돌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험난한 파도에 멀쩡한 어선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는 잠시 피해 가시는 게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젤은 지금은 말 그대로 약 반등일 뿐이지 하락은 지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큰 하락에 이어서 잠시 반등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매도로 보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해서 크게 나타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좀 매도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해본다면 저희가 자리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면, 자, 예를 들어 지금 1531, 1530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1530에 매도를 잡으시면, 엔젤이 봤을 때는 전날 일봉 몸통이죠. 몸통까지 7,200까지, 네, 7,200까지도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젤은 지금 오늘 7,200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곧 들어올 것이다. 엔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현재 7,530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7,200까지도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쭌 차장님은 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매수를 드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매우 불안한 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진짜 리세션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와 다른 한쪽은 이제 뭐 글로벌 공조 이제 각국에서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책을 씀으로써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급반등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부터 이쁘고 좋은 것만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등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약간의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증거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까요? 이걸 보면은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산 매입을 하는 네. 이제 자산의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지금 계속 매입을 하면서 지금 그렇죠. 증시를 막 억지로라도 지금 끌고 가는 형세인데 분명히 이거는 유동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직 수면 위로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만 잠잠해지면은 이 유동성과 더불어서 분명히 큰 반등의 힘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전 사태와 이거를 비교를 하냐 뭐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스 때랑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쵸. 2008년 금융위기 때랑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기업들이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는 일단 가계부채였죠. 일단 네. 가계부채에서 시작된 뭐 이런 주택 그 몰기지 뭐 이런 걸로 시작된 이제 은행들의 연쇄부도 뭐 이런 걸로 결국 리만 브라더스도 파산을 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파산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계가 아니라. 근데 기업들의 이제 생산 설비 이제 투자 현황을 보면은 2007년, 2008년 때와 달리 상당히 지금 자본 대비해서 투자 상태는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만큼 자산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08년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도 그렇고 이제 금융 기관들까지 이제 위험에 빠지면서 이제 신용 경색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주요국의 이제 예금 기관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미국이죠.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이고 네. 제일 위에가 이제 독일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인데 여기가 이제 프랑스고 지금 상당히 그때야 지금 이게 2008년이고요. 2008년에 비교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뭐 미국도 그때와 비교해서는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은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강화돼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재무 건전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신용 경색이 일어나기는 조금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사스 때도 사스가 일어난 이제 이 먼스 0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딱 일어난 시점인데 일어난 시점에 비교하면 이제 생산 및 소매 판매가 이렇게 확 급격하게 줄었다가 2개월 뒤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3개월 뒤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운송 이용객 이런 추이도 확 줄었다가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돌아왔고 그렇듯이 코로나 사태도 지금 사스 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스 때보다 그 치사율이라든지 뭐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낮거든요. 지금 뭐 네. 전염성 부분을 봐서는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경험했던 저희가 전염병 사태를 보면 그때 처음 경험했을 때는 다들 이거 진짜 전 세계 다 전염병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기억을 안 나는 거 보면 그만큼 지나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조금 그냥 그럼 그런 일도 있었지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도 분명히 한 1, 2년 뒤에는 맞다 우리 코로나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바로 직전까지는 네. 분명히 이제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하던 시점이었고 전 세계 제조업 PMI 지수도 지금 뭐 중국이 확 떨어지면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전까지는 분명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은 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네. 분명히 이 경기 선행지수도 다시 반등세를 그리면서 다시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당연히 답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긍정적인 것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런 네. 건데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대공황 때랑 비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지금 사실 진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투자자들 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뜻이긴 한데, 네, 저 분명히 위험도 분명히 많지만, 저는 그냥 이런 지표들이나, 분명히 전염병의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때까지 보여줘왔던 그런 네. 행태, 그런 걸 보면은, 네, 저는 증시는 반등을 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언젠가는 또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지 이게 치사율이 높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76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증시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바라는 바죠. 이렇게 그렇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제 경기와 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속보로 자막에 나갔어.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좀 나왔어요. 95.9인데 근데 일단 100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 국면이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그냥 위안을 삼아야죠. 네, 예상치, 위안을. 예,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코로나 아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금 중국은 거의 지금 약간 소강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확 네, 줄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텀을 보면은 발병하고 확진자가 갑자기 확 급증한 순간부터 지금 중국도 한 20일 정도, 14일에서 한 22일 정도간의 텀을 두고 이제 약간 둔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국도 지금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 날짜도 보니까 한 16일에서 20일 요 정도 텀을 두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탈리아가 그 다음으로 아마 급증한 나라니까 이탈리아의 약간 그런 추이를 보면은 요번 한 말 정도가 되면은 만약에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 조금 둔화세가 보여진다. 그러면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네, 한 14일, 20일 뒤로는 조금 둔화세가 되면은 코로나가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새 나라가 지금 보여줬으니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잠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도 저희 방송 함께하는 중에 계속 실전 트레이딩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저 실전 트레이딩, 진입했다가, 네. 지금 현재는 또 빠져나온 중에 수익을 내고 또 빠져나왔죠. 자, 방금 전에 어떤 상품 들어가셨을까요? 네, 나스닥 매도로 들어가서, 지금 엔젤이 매도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지금 7호 1호에 지금 수익을 내고 지금 현재는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까 나스닥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단 나스닥 매도 진입하셔서 7,515에 좀 청산하고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혹시 방송 중에 앞으로도 또 다른 상품도 좋고요. 미 지수 선물도 좋고 또 진입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가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은 32에서 33달러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두 분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현재 유가는 미국이 또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충격파로 한때는 30.02까지 급락하면서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또 산유국의 정산, 치킨 게임이죠.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치킨 게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또 미국과 유럽 사이 항공 축소로 인한 항공유 수요 감소가 조기 평가상 하루 평균 한 6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의 간접적인 원인이지만 러시아와 사우디의 대책 회의에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는 또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 잠시 좀 눌림을 주고 있죠. 사우디와 러시아의 대책 회의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부터죠. 꾸준한 상승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33.8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또 뭐 32.40까지 눌림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크루드 오일을 본다면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2불하고 지금 32불 28하고 92하고 사이에서 지금 살짝 반등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눌림 한 번 더 들어오면 3270 자리죠. 3270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하면 뭐 한 50대 이상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합의에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조금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32.70선 이야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32.70선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면 한 50대 이상 수익을 끊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2.92선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20틱 정도 더 눌려주면 그때 좀 진입을 해보면 매수로 진입을 해보면 오늘 그래도 50틱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전략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근데 오일하고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오일이 네. 지금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촉발된 싸움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 둔화 우려에 유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우디 측에서 이제 지금 감산을 이제 하라고 러시아 측이 요구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진 지금 오일 전쟁인데 이거는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중국 쪽 수요가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은 유가 가격은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나 러시아 측도 그렇게 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양보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유가 그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의 이제 그 국면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저도 그냥 차트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그냥 32.50에 계속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2.50을 이제 제일 하단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되 아까도 보니까 뭐 한 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3%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 뭐 오버나잇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진짜 욕심 안 부리고 뭐 10틱, 20틱 정도의 수익을 보시는 목적으로 32.50 하단 보시고 근처에서 매수하고 조금 수익 나시면 바로 이렇게 이익 청산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래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준 차장님은 32.50선 이야기하셨고요. 아까 엔젤 트레이더님은 32.70선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거 좀 잘 참고하셔서 눌려줄 때 매수해보는 전략 오늘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이런 의견 일단 전해드렸고요. 자, 사실 뭐 욕심을 그렇게 내지 않고 조금 뭐 수익 적더라도 일단 수익이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손실보다는 그게 좋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골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지금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1,572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 상황 0.2%가량 하락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지금 엔젤 트레이더님 관만 그리고 준 차장님과 저는 다운을 들었는데요.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역시 확인해 볼게요. 네, 엔젤입니다. 금 가격은 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말을 안 할 수 없죠. 코로나19 사태에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또 입국 금지를 결정하자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 확보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하방으로 하락 트렌드를 그리더라도 골드도 같이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가 그만큼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뭐
하락 후에 현재는 또 살짝 지금 반등을 존집을 또 보이고 있었지만 또다시 골드는 역시 뭐 매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할 것을 이제는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윗골을 아랫골을 조금 비슷하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골드는 뭐 매수 매도 보는 것보다 관망하자 이렇게 전략을 한번 주셨고요. 다른 상품들 거래할 수 있으니까 골드는 오늘은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 차장님, 우리 골드 신봉자시잖아요. 골드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각국에서 이제 계속 돈을 푸는 상황에서는 네. 당연히 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안전자산인데도 왜 골드가 이렇게 빠졌냐.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전자산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였고 지금 그만큼 지금 ETF랑 여러 가지 그런 펀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골드에 사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 역시도 이렇게 뭔가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려울 때 조금의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그쵸. 이런 성격이 골드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식시장 위험자산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안전자산인 골드에서 돈을 빼서 뭐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당연히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제는 네. 뭐 어제는 워낙 패닉 상태였으니까 또 현금화가 또 가장 뭐 우선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저의 뷰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매수뷰인데 오늘은 그래도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을 옮겨서 단기간에 조금 큰 수익을 보는 게 당연한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매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골드는 여전히 뭐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매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잠시 안전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늘리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이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매도 전략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골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근데 크루드 오일을 보니까 32.70선까지는 터치를 못했고요. 32.7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자, 엔젤님 지금 상황에서 저희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엔젤은 여전히 지금 32.70에 매수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님 32.70선의 매수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잠시 상황 살펴보면서 이 부분 좀 체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계약으로 수익 많이 길게 내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도움 얻어보고 싶으시면요.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 퓨처손 엔젤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골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로로 넘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로는 지금 4거래일째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0.62% 하락하면서 현재 1.1107달러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 두 분은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과 저는 다운을 들었습니다. 역시 엔젤 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엔젤입니다. 네, 유로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 증시가 낙하하면서 뭐 증시 불안의 극심 말 그대로 요동을 지금 치고 있죠. 지금 미 증시가 요동을 칠 때는 유로가 상방으로 좀 트렌드를 좀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게 평소에 그 유로의 그림인데, 유로도 요 근래 또 한 며칠 전 2, 3일 또 하방 트렌드를 그리고 있어서 아마 유로도 지금 뭐 상하방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지금 있다. 미증시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요동을 치니까 유로도 역시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현재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런 시장에서는 아마 그냥 관망하는 것도 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와 관련해서는 미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유로는 상방으로 향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런 해석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유로도 관망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 준 차장님 유로 어떻게 네.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역시 유로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지금 뭐 그래도 매도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뭐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지금 유럽 쪽은 근데 너무 좀 긴 뷰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유럽 자체가 구조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지금 너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인구 구조학적으로 요령화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의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약간 제조업 기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 독일이 제조업 기반의 거의 자동차 산업의 거의 중심이다 할 정도로 아직도 제조업 기반을 주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 독일이 유럽의 거의 수장이듯이 그쵸. 거의 유럽을 지금 이끌고 있다시피 한 나라가 지금 약간 시대와는 지금 조금씩 네, 뒤처지고 네. 있는 이런 그런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한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질지도 네. 모르는 시대인데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차 자동차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수라든지 그런 부품수나 자동차 안에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엔진이나 이런 거에 연관된 산업 자체도 클 뿐더러 노동력이 많이 드는 산업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업자들이라든지 일자리 이제 감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날 뿐더러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안 그래도 작년 4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작년이 이제 0.3% 성장을 보였고 네.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부채 자체가 일본 다음으로 138% GDP 대비 138%로 지금 2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국가인데 지금 경제 규모로 따지면 유럽에서 3위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의 지금 최대 은행인 그 이름이 잠시만요. 우니크레디트라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주가가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채 자체도 지금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은행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탈리아가 여기서 지금 ECB에서 지금 정책을 이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이탈리아는 여전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전혀 진정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에 지금 계속 그런 유럽발 금융위기 문제하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1순위로 떠오르는 거고 네. 이탈리아 쪽에서 진짜로 그런 은행권,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면은 이건 연쇄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한 프랑스나 벨기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결국 독일까지도 위험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는 암울합니다. 네, 암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탈리아가 사실 유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독일의 경우에도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유로는 오늘도 매도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 자, 저희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속보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 매트 메일리가 오늘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미 단기간 동안 주식이 고점에서 25%나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굴복할 것이다. 단기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하루 내지 이틀간의 반등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좀 길게 나올 거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트레이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유럽 내 스페인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벌써 4,000명을 넘어섰고 어제 하루 동안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사망자는 90명에 다달랐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드리드, 수도인 마드리드 내에 바, 그리고 레스토랑, 샵 같은 모든 상점들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역 폐쇄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으로 이 프랑스에서도 지금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모두들 지금 유럽 내에 있는 지역들이 다 제2의 이탈리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다시 한번 나서고 있습니다. Must finally, 결국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면서 강조를 해줬는데 다른 경쟁국 중앙은행 수준으로 내리라고 언급을 했고 또 제롬 파월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also stimulate 하면서 금리 인하 이외에도 다른 경기 부양책까지 제시하도록 아주 연준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 안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주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서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패닉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의 이 사이에서 좀 요동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 자, 지금 5일이 좀 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히려 지금 엔젤은 지금 체결 3270에 체결됐는데 네. 손절은 엔젤은 지금 3225에 손절을 잡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2.70선에 체결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요. 이후의 상황은 또 방송 저희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엔젤은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이 승률을 높이는데 힘쓰는 매매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려고 무리하게 조급하게 다계약하시면 점점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승률만 높다 하면 재기 가능하지만 승률이 낮으면 오히려 모두 잃을 수 있으니 다계약 절대 금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승률을 높이는 공부에 집중하시면 언제든지 수익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승률을 높이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계약 금지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엔젤 트레이더 전략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퓨처선 엔젤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네. 신나는데, 네, 지금 또 이런 선물 차트 이런 걸 보면 또 그렇게 또 신나지만은 않은데, 분명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주식을 저점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도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위험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조금 더 선물 차트 공부라든지 뭔가 이런 경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시장이 조금 밝아졌을 때 네. 더 잘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게 네. 저도 지금은 잠시 이제 투자에서 트레이딩에서 멀어져서 그렇죠. 좀 네. 멀리서 바라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네, 아주 네, 좋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일단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